네, 안녕하십니까. 교보증권 스몰캡 담당 김한경입니다. 이번 시간에 저희가 다뤄볼 주제는 메타버스고요. 연초부터 해서 이제 메타버스가 시장에 굉장히 화제로 등극을 했는데 몇 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도 열기가 쉽사리 가시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희 교보증권 스몰캡 팀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산업이 어떤 주식시장의 단발성 테마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중장기적으로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미래 성장 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시간에는 이제 메타버스의 정의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뒤에 이 메타버스 시장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메타버스 시장에서 어떠한 식으로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 정의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가상을 의미하는 메타와 세계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이고요. 한 단어로 정의하면 가상 세계고요.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적, 경제적 활동이 통용되는 3차원의 가상 공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메타버스를 또 4가지로 세분화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선은 증강현실이 있겠죠. 증강현실은 실제 세계 위에 가상의 정보를 더 씌우는 형태를 이야기를 하고요. 요즘 이제 신차 구매하시면은 운전석 전면부 유리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라고 해서 이제 뭐 내비게이션을 비롯한 다양한 정보들을 또 하나의 디스플레이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HUD라고 불리는 것도 증강현실의 한 종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SNS도 메타버스입니다. 라이프 로깅이라고 해서 우리의 일상을 저장하고 기록하는 행위. 페이스북도 메타버스고요. 인스타그램도 메타버스, 싸이월도 메타버스입니다. 다음은 거울 세계입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 세계를 그대로 본떠서 가상 세계로 옮겨놓은 형태고요. 가장 익숙한 거는 이제 구글 어스나 아니면 내비게이션과 같은 서비스가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가상 세계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공간을 3D로 구현해 놓은 것을 의미를 하고요. 요즘 뭐 10대, 20대들이 즐기고 있는 제페토나 로블록스, 동물의 숲과 같은 게임과 같은 서비스들이 가상 세계에 해당한다. 다음 이제 시장에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면 꼭 이렇게 약자들을 만들어내시더라고요. 메타버스도 예외는 아니고 스파이스 모델이라고 해서 메타버스의 5가지 큰 특징을 한 단어로 정리를 해놨는데요. 일단 경험이 단절되지 않고 그러니까 한 곳에서 여러 가지의 경험을 할 수 있고 또 이제 공간적인 실제감이 있어야겠죠. 다음 데이터가 서로 연동이 돼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과 동시에 접속을 해서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코노미, 경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 페이지가 사실 우리가 메타버스에 집중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저만 해도 사실 메타버스라는 거에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은데 그 이유가 사실은 10대들에게 오히려 더 인기가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하면은 글로벌리 이제 2개 정도 서비스가 가장 유명한데 네이버 제페토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로블록스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연령층을 분석을 해보니까 제페토 이용자의 80%가 10대고요. 그리고 로블록스 이용자의 약 한 70%에 육박하는 이용자가 10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사실 이들이 소비력이 없기 때문에 이 시장이 좀 작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은 10년, 20년 후에 이들이 핵심 소비층으로 등극할 게 뻔하기 때문에 메타버스가 향후 미래에는 핵심적인 경제활동 플랫폼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게임 시장하고 같이 성장을 해온 세대로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게임 같은 경우 굉장히 이제 어린 친구들이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였고 거기에 돈을 쓴다는 건 더더욱 이제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게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부모님께서 굉장히 좀 한심해 하셨는데 지금도 그러시긴 하시지만 아무튼 근데 지금 게임 시장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상장 게임사 시가총액 다 합치면 50조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길게 봤을 때는 사실 메타버스도 게임 시장처럼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타버스가 갑자기 왜 이렇게 시장에 등장을 해서 유행하기 시작한 건지에 대한 설명이고요. 일단은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면서 위축된 현실 세계를 이제 가상 세계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있겠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가상 세계에서 충족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음은 이제 메타버스 인프라의 발전이 있습니다.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과거 대비 굉장히 좀 많이 발전했다는 것. 마지막으로는 이제 로블록스라는 나스닥 대여의 상장이 이벤트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메타버스를 구성하고 있는 네 가지 요소는 이제 인프라, 플랫폼, 콘텐츠, 디바이스고요. 뭐 인프라는 5G나 데이터 센터 같은 하드웨어를 포함을 해서 이제 게임 엔진과 같은 소프트웨어도 포함하고요. 플랫폼은 이제 로블록스나 네이버 제페토 같은 서비스가 되겠죠. 콘텐츠는 플랫폼 안에 들어가는 엔터테인먼트나 패션 콘텐츠들을 의미하고요. 마지막으로 디바이스는 VR이나 AR 기기를 뜻합니다. 이 네 가지가 이제 동시에 같이 발전을 해줘야 메타버스가 조금 더 빨리 확산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부터는 이제 글로벌 회사들이 메타버스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좀 케이스 스터디를 해보려 합니다. 일단 로블록스를 빼놓을 수가 없고요. 게임 스크린샷을 보면 굉장히 좀 유치한 형태인데요. 이게 지금 미국 10대들을 완전히 좀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보다 약 3배 긴 시간을 로블록스에서 10대들은 보내고 있고요.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보다도 훨씬 많은 시간을 이제 로블록스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뭐 로블록스를 게임이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게임이라기보다는 게임을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정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블록스가 직접 게임을 개발한다기보다는 이 게임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직접 자기만의 이제 게임을 개발을 해서 뭐 입장료를 받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수익화도 가능한 그런 서비스가 로블록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서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게임을 개발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개발자 숫자만 30만 명이 넘고요. 이제 작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로블록스의 이제 월 활성 이용자 수는 1.6억 명에 달합니다. 다음 이제 유니티고요. 게임 시장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고요. 게임 엔진 시장을 이제 언리얼과 양분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VR이나 AR 시장에 와서도 유니티 엔진의 사용 비율이 굉장히 좀 높다라는 게 투자 포인트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오큘러스부터 해서 홀로렌즈까지 대부분의 VR, AR 기기가 유니티 엔진을 최소 60%에서 많게는 90%까지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이제 게임 시장만 메인으로 타겟을 하고 있다가 이제는 게임 외에 다른 시장까지 진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회사에 따르면은 게임보다는 빅게임 시장의 시장 사이즈가 훨씬 크기 때문에 또 다른 성장 동력을 얻어나게 하기 위해서 매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스북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페이스북은 앞으로 10개년 로드맵의 핵심으로 VR과 AR을 꼽을 정도로 메타버스 시장에 많이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현재 실제로 전체 인력의 한 20% 정도를 AR, VR 사업부에 할당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호라이즌과 같은 SNS 서비스를 개발을 해서 베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오큘러스 인수 이후에 이제 하드웨어 시장에서 페이스북의 지배력이 굉장히 좀 높다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초기 버전은 기기의 한계점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새롭다 이외에 다른 가치를 주지는 못했는데 작년에 출시했죠. 오큘러스 퀘스트 2는 10월달 출시한 이후에 글로벌리 누적 460만 대, 현재는 아마 훨씬 더 많이 팔린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판매 속도는 아이폰 초기 모델과 판매 속도가 굉장히 비슷해서 앞으로 이제 하드웨어 시장에서 영향력이 굉장히 좀 커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만 해도 이제 플레이스테이션이나 밸브 같은 다른 기기 대비 어마무시한 점유율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 또 이제 새로운 버전이 나온다고 하니까 거기에도 좀 기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페토고요. 국산 메타버스 플랫폼인데 글로벌리 가입자를 2억 명이나 유치를 했습니다. 제페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굴 인식하고 증강 현실 기술을 이용을 해서 자신과 닮은 아바타를 가지고 가상 세계에서 활동을 하고 뭐 소통도 하고 의류 아이템 같은 것들도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엔터테인먼트사와 지분 교환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제페토라는 서비스 안에 다양한 콘텐츠를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다방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엔터사와 협업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제페토라는 세계에 어떤 모습으로 이제 엔터테인먼트가 들어오게 될지 기추가 좀 주목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스몰캡 섹터의 메타버스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